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채널지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내가 수학과 대학원에 다녔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 생각하고 있는 일련의 그 토픽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그래도 이제 리플들 중에서도 그 어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같이 얘기들을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영상은 김철민 선생님께서 달려와 주신 리플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리플을 이제 첫 영상에다 달아주셨냐면, 300대 1의 경쟁률은 그 미국 수학과 교수의 경쟁률이지 한국의 경우는 한 50대 1 정도니까 한국에서 수학 교수가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미국이 유독 더 어렵다는 건지 좀 궁금하다는 리플을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그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거는 그냥 일반론 말고요. 저도 근래까지는 계속 어떤 지원자의 입장이었고, 제 굉장히 어떤 직접 경험. 하지만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고 편향된 경험에 대해서 제가 했던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답이라는 결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 어떤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 교수가 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좀 다르냐라는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 사실 제 생각에 이걸 어떻게 얘기를 좀 나눌까 고민을 좀 했는데 좀 반드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은 굉장히 감정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 교수 채용이 감정적인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약간 와닿게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냥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어떤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한 남녀가 있고 남녀가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깨진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떤 뭐 성숙한 커플이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배우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개개인이 감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이죠. 마찬가지로 교수 임용의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럼 기본적으로 구직자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학교에 그 어떤 이런 뽑는 그 팀이 있겠죠. 교수들의 그 몇 명이 결국에는 이 어떤 투표권 행사하는 그런 팀이 이제 있으면 사람과 사람이 기본적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과정에서는 보통 뭐 많게는 한 서너 명 중에서 한 명이 결국에는 선택이 돼야 되는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선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과정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주관적인 영역이고 감정적인 영역이 섞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좀 그 얘기부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은 제 개인의 생각에는 언제나 답이 아니냐면 미국이 더 예를 들어서 어렵고 이런 점에서 한국은 더 쉽고 혹은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는 게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도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쉽고 어렵고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진리의 케바케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들이 있냐라는 어떤 점에서 접근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에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었던 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뭐랑 분명히 다른 과정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어떤 경쟁을 통과한다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수능 같은 시험이 있는 거죠. 시험을 봐서 거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이밸류에이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게 맞겠지만, 근데 실제 과정은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과정이 섞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주관적인 그 평가 가운데 누군가가 굉장히 어떤 미는 그런 사람이 있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수능에서 어떤 줄 세우기 하는 것과 교수 임용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막론하고 그 구직 공고가 뜨면 거기서 그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선명해요. 어떤 분야의 교수를 뽑고 싶고 거기서 그래도 어떤 거를 그래도 어느 그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는 수학과 교수 채용의 경우는 근 3, 4년 동안의 실적을 요구해. 근 3, 4년 동안의 퍼블리케이션. 그리고 그게 보통 SCI넷에 올라왔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해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보통 따지진 않아요.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분야를 어떤 분야를 공고를 내고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이게 그 물론 거기서 이제 그 뽑혀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거기서 필터링해서 통과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그 다음에 통과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결국에는 누가 삐이 맞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논문이 한두 편이 더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아 논문이 한두 편 더 있으니까 이 사람이 되어야 돼. 논문이 한두 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안 돼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서로 핏이 맞으면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양쪽 간에. 그리고 여기서 선택이 된 사람은 내가 됐구나 이럴 수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은 그거에 대한 여러 피드백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다분히 어떤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것일 수 있고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 어떤 한 명을 채용하는 게 학과 입장에서 장난이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쉽다라는 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질문 자체가 물론 결과적으로 경쟁률은 미국이 더 높다고 보는 거는 맞아요. 1대 300 이상이 되는 게 어떤 1대 50보다는 산술적으로는 쉬워 보여요. 하지만 그 중간 과정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필터링을 거쳐서 필터링을 거치면서 이제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남은 중에 한 명이 선택되어지는 거는 어떤 남녀가 예를 들어 나는 솔로 같은 데서 만나서 한 4대 4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중에서 어떤 이제 짝이 지어지는 거랑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뭐 어디 출신이고 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삘이 맞아야 되는 그런 성격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인지가 좀 없었냐면 전 이거를 다 보니 경쟁의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은 그래도 좀 2급 이상. 그가 물론 제 어떤 주관적인 매트릭들이 어떤 개입하는 거지만 그리고 어떤 편수는 몇 편 이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되어야지 이런 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분들도 얼마든지 좋은 학교의 교수들이 되기도 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하고서도 교수 임용이 안 되기도 하는 경우들을 너무 반례들이 그 진리의 케바케로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네트워킹을 잘했어야 되는 문제로 보는 게 맞겠다. 물론 그 네트워킹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컨퍼런스 가고 세미나 가서 뭐 밥 같이 먹고 말을 섞어야 된다. 단순히 그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이게 사람이 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거를 좀 더 인지를 했으면 오히려 좀 더 편해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그냥 어떤 퍼블리케이션들을 그냥 뽑아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나답게 어떤 뭐 연구든 티칭을 하다 보면 나랑 이제 연이 닿는 곳에서 서로가 삘이 맞는 그런 곳에서 어떤 게 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것들은 다분히 주관적인 과정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마음에서 힘들었었던 그 이메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번 잔마켓이 아니라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갈 때 제가 겪었던 이메일이에요. 그 뭐냐면 한 그 이제 좋은 주립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연구 중심 대학의 한 주립대였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슬펐던 거는 리젝 사유였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그 high quality of research, dedication to teaching을 인정한다. 하지만 옮기지 않는다라는 사유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걸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렇구나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힘든 어떤 답장이었어요. 뭐냐면 할 거를 다 한 거잖아요. 연구에서도 퀄리티도 입증을 했고 티칭의 데디케이션도 입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최종 어떤 이제 캔디데이트로 옮기지는 않겠다라는 답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된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서 아마 뽑고자 하는 어떤 어떤 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단지 그게 저랑 안 맞았을 뿐인데 그게 직접적으로 그걸 겪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 성숙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슬펐던 그냥 그런 답장이었고 그게 어떤 이 어떤 그 교수 구직을 하고 있는 이게 안 됐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주관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이제 남녀가 만나는 거에 대비져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의 구직을 하진 않았고 미국에서의 어떤 그 사례들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퀄리피케이션만 충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이게 핏이 맞아야 되는 걸로 접근하는 게 제 생각 맞아요. 그럼 보통은 교수 임용이 되려면 당연하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이 박사학위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수학 교수를 뽑을 때도 수학 박사가 아닌 경우들도 꽤 뽑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리학 박사나 혹은 어떤 인접 분야의 어떤 요새는 어떤 인공지능 계통의 공학 공부들 하신 분들도 수학 교수로 채용이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학 어떤 이제 박사나 공학 박사를 하신 분들도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진리에 케바케예요. 그런데 그 어떤 퀄리피케이션 자체 레벨에서만 하더라도 어쨌든 박사학위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학교에 의존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랑은 이게 좀 기본적으로 다른 점인데, 한국은 그래도 어떤 대학의 어떤 그 서열도 있고 대학의 어떤 시스템이 그래도 어떤 미국의 다양성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좀 균질화되어 있는 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연구 중심 대학도 여러 결에서 갈리고요. 어떤 이제 가장 이제 탑 대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그런 연구에 대한 것들도 베리에이션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 중심 학교들이라고 불리우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이런 컨셉들은 대학원 프로그램이 없지만 그의 속된 말로 그 후르코 학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부 연구에다가 중심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핏이 맞는 그런 어떤 교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연구만 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오히려 학부생들이랑 리서치를 계속하면서, 예를 들어 제가 인터뷰를 받던 어떤 학교는 모든 학부생들, 학교가 한 사이즈가, 학부생 사이즈가 학부생들만 있는 학교인데 800명에 밖에 없는 학교인데, 모든 학부생들이 그 학사 논문을 써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레이딩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없고, 그런 학교에서 어떤 뽑고자 하는 교수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해서 리버럴 아츠 세팅이라는 학교가 있고, 티칭 중심의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스터 프로그램만 있는 학교가 있고, PhD도 있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에 맞게, 그리고 학교에서 디벨롭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핏이라고 하는 거가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때그때 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누가 이제 그 학과의 체어냐, 누가 그 어떤 커미티 멤버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 다르다고 보면 돼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해 다르고, 사실은 이 매니지를 할 수 있게 어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 어떤 논문 실적과 그냥 티칭 레코드를 쌓을 수 있으면 그 정도이지, 그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되는 건 없다라고 보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이 인간 대 인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밑 작업들은 굉장히 치열하다가 제 개인의 의견에는 맞아요. 한국과 미국 둘 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냐면, 한국과 미국 둘 다인데 기본적으로 구직 공고가 나온 시점에서 그 팀에는 사실 이미 바라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가능성들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캔디데이트 자체를 굉장히 특정하고서 구직 공고를 낼 수도 있고, 그게 페어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라는 거가, 내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미 웰 퀄리파이드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직 공고를 내고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뽑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고, 미국의 경우도 제 개인의 생각에는 한 사람 한 개인이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힘을 단순히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떤 학과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입김을 좀 더 실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과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휴먼 스토리들은 그때그때 있다라고 보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냥 나답게 할 수밖에 없다. 그냥 나답게, 그냥 어떤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이 만족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연이 닿는 그 시점까지 그냥 버티고, 그리고 거기서 나랑 맞는 곳을 찾기까지, 그 인연이 있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들 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학교들의 다양성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의 어떤 서열도 단순히 어떤 줄 세워지지 서열되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좋은 학교들과 그 좋은 학교의 개념이라는 것도 단 어떤 줄 세우기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베리에이션과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내 색깔에 맞는 것들을 찾기가 그렇게 한국에 비해서 단 색깔의 색깔은 아닐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 가장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교수 임용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뽑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은 한 90% 이상은 당연히 한국인이겠죠.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라는 게 저희가 다 한국인이니까 알고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서칭 커뮤니티 팀이 형성이 되어지면 아마 인종이 되었든 굉장히 다양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그럼에도 다 결국에는 사람들이고, 결국엔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정성은 닿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어느 쪽이든 보편적인 공감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는 맞는 사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또 어떤 리플들을 기본적으로 참고해서 앞으로도 이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토픽들이 있고, 제가 적어도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대학원 다녔을 때 이런 것들을 인지했으면 좀 도움이 됐을 법한 얘기들을 앞으로도 좀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